나의 두 번째 항암 치료. 나의 두 번째 항암 치료로 바깥 니탁셀을 투여받게 되었다. A씨와는 달리 바깥 니탁셀은 일주일에 1회씩 진행되었다. 매주 금요일 당일로 항암 치료를 했다. 주사 시간은 3시간 정도였고 속에 울렁거릴 테니 얼음이나 사탕을 물고 있으라는 어르신의 주문이 있었지만 내게는 그 맛조차도 역겹게 느껴졌다. 바깥 니탁셀을 투여받은 후 손톱, 발톱이 감해졌다. 특히 엄지, 발톱은 까매지고 피가 나더니 결국 툭 빠지고 말았다. 그 외에 다른 부작용은 심하지 않았다. 견딜 수 있는 정도였다. A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결국 난 12회에 바깥이 탁셀 치료를 받았다. A씨 4차와 바깥이 탁셀 12차를 마친 다음 타목시펜 복용하기로 했다. 예전에는 5년 정도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요즘은 10년 복용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제발만 안 한다며 복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항암 부작용으로 엄지 발톱이 빠졌다. 하지만 견딜 수 있는 정도였다. 가슴 보건수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일상생활은 계속 이어나갔다. 비료모와 중절모를 여러 개 사서 번갈아 쓰고 출근했다. 선생님은 왜 이렇게 모자가 많아요? 부업으로 모자 장사하잖아. 몰랐어? 학생들이 물어보며 유쾌하게 받아쳤다. 이제 겨우 말하기 시작한 첫째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둘째를 보며 아직 엄마가 아픈 줄 모를 때 투병 중이라 당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했다. 예정되었던 항암이 모두 끝나고 몸이 회복할 시간을 준 후 가슴 성형을 하기로 했다. 교수님이 먼저 아직 젊으니까 보건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고 권해주셔서 날아갈 듯이 기뻤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판에 가슴 성형 수술을 하는 것이 한심해 보일까 능 망설여봤던 참이었다. 내 체격에 맞는 용량을 정해 적당한 크기로 수술하자고 했다. 전 절제한 오른쪽에 보형물을 넣으면서 크기를 예쁘게 맞추기 위해 왼쪽에도 작은 용량의 보형물을 넣었다. 가슴앓이를 절개해서 보형물을 넣는 방법과 유련을 통해 보형물을 넣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셨고 유련을 통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보형물이 유효한 기간은 10년 정도라고 했다. 사흘을 마치고 붓거진 가슴이 드러날 때마다 혹여나 남편이 보게 될까봐 그리고 나보다 더 실망할까봐 수건으로 돌돌 감싸 가리움 하던 짓을 그만해도 되겠구나. 드디어 다시 온전한 가슴을 가질 수 있다니 마음이 편안했다. 가발을 벗는 첫날 가슴 부근 수술 보형물을 넣어서 가슴을 부근하는 수술은 상상 그 이상으로 고통스러웠다. 수술 후 2박 3일을 옆으로 돌아 눕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괴로웠다. 수술 부위도 아프지만 이러다 욕창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등이 너무 아팠다. 그 통증으로
이틀 밤을 꼬박 눈뜨고 지내야 하는 것도 참 고통스러웠다. 미용을 목적으로 가슴 수술하는 여자들 정말 독하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자 영화에서 모두 수술이 끝난 뒤 마침내 붕대를 푸는 장면처럼 결과는 완벽하게 만족스러웠다. 유린의 안쪽 손을 따라 절개해서 가까이에서 관찰하지 않으면 수술한 것을 전혀 알 수 없을 것 같았다. 가슴생을 무사히 끝마친 후에는 탐욕 시편을 복용하며 종량 표지자 수친 C15-3 수치로 정기적으로 검사했다. 막항 6개월 처음으로 미용실에 갔다. 머리를 다듬고 염색도 하고 수십만원 전기권도 통곡에 질렀다. 항암 이후 처음으로 가발을 벗고 모자를 벗고 마음 먹고 제대로 차려입은 모습으로 거래처에도 가고 직장에서도 어색하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일하고 있던 그날, 가발을 벗은 첫날 거짓말 같다 문자 한 통을 받았다. 피검사 결과 수치가 올라갔으니 방문 바랍니다. 병원 거짓말하길 꼬밀길 뭔가 잘못되었길. 나 어쩌지 또 눈앞이 캄캄했다. C15-3 수치가 올라갔다는 문자를 받고 이를 얼른 마무리하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병원으로 향했다. C15-3 수치는 정상 범주보다 낮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볼 수 없고 또 수치가 높다고 무조건 전이나 재발했다고 볼 수 없더라는 설명을 들은 바 있지만 이미 나는 통제하기 힘든 공포감이 패닉 상태였다. 개인 병원에서는 초음파 피검사 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서 바로 대학병원에 검사를 접수했다. 전이에는 뼈전이 개수가 많다는 이유로 뼈 스캔 그리고 PT, CT 검사를 하기로 했다. PT, CT를 위한 주사를 맞고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했다. 대기실 침대에 누워서 겁에 질린 제 남편에게 물었다. 오빠, 나 어쩌지? 어쩌게 마음을 잘 다스리고 준비해야지. 나 어쩌지 하는 순간 누구에게 온다. 물론 나에게도 왔다. 단 한마디의 긍정적인 말. 남편의 마지막 한마디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했다. 속상하고 서운했다. 이 사람은 나만큼 필사적이지는 않구나. 지금 내 심정을 완전히 공감하지 못하고 있구나. 슬퍼하고 힘들어 했겠지만 결국 내 입장이 될 수는 없구나.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단 한마디라도 긍정적인 글을 찾고 싶었다. 전이 됐지만 수년째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글이 나올 때까지 인터넷을 구석구석 뒤지다가 희망적인 기사 하나를 찾으며 여기저기 공유하고 위로받고 그제야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희망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찾는 것이다. 무엇이든 나에게는 희망이 된다. 심지어 선인장이 핀 꽃도.